네, 오늘은 3강 케플러 법칙과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케플러 법칙 여러분 기억하나요? 케플러 법칙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1법칙은 태양이 타원의 한 초점 위에 있고 모든 행성은 그 태양 주위를 돌아간다. 타원 궤도의 법칙이 있었죠? 2법칙은 뭐였나요? 이 행성이 돌아갈 때 가까운 곳에서는 똑같은 시간에 이만큼 가고요. 먼 곳에서는 똑같은 시간에 요만큼 간다. 하지만 쓸고 가는 이 면적이 똑같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근일점에서는 속도가 빠르고 원일점에서는 속도가 느리다. 3법칙은 조화의 법칙이었는데요. 타원 궤도가 있으면 이 반지름을 우리는 긴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이 긴 반지름이 길수록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 조화의 법칙인데요. 식으로 써보면 t제곱분의 a세제곱은 항상 일정하다. 조화의 법칙입니다. 만약에 a가 x배 되면 t는 x 루트 x배가 된다. 길이가 긴 반지름이 2배가 되면 주기는 2 루트 2배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심력인데요. 우리가 어떤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면 그 물체에는 구심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구심력은 원의 중심 방향이고요. 구심력의 공식을 적어보면 F는 mR분의 V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구심력이 역할을 하려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라지 m인 질량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자, m과 m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거리를 r이라 그러면 그 힘을 우리는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만유인력 공식 떠올려볼까요? G 곱하기 r제곱분의 mm. 그래서 지구와 달을 예로 들면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이유는 바로 만유인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이 공식에서 스몰 m과 거리를 지어보면 v는 루트 r분의 gm이 됩니다. 즉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r이 줄어들수록 속도는 더 빨리 돌아야 계속 그 궤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가면 천천히 돌아도 그 궤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자, 만유인력은 힘이죠. 힘은 ma. 자, 이 공식에서 보면 스몰 m이 지워져 버리고요. 결국 a는 r 제곱분의 gm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스몰 m의 가속도는 스몰 m의 질량과 상관이 없고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힘이 세지기 때문에 가속도는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을수록 속도도 빨리 돌아야 되고요. 그 얘기는 가속도도 힘도 세지기 때문에 가속도도 커진다. 가까울수록 V와 A가 크다. 이 정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두 번째 내용은 특수 상대성 이론인데요. 특수하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조건이냐면 관성계라는 조건입니다. 이 관성계라는 것은 바로 가속도가 0인 좌표계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등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이라든지 등속도로 움직이는 버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상대성 이론을 알기 전에 먼저 옛날 과학자들은 빛의 매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빛이 우주 공간을 지나서 지구까지 온다는 얘기는 바로 매질이 있을 것이다. 그 매질을 에테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에테르는 투명하고 냄새가 없고 하지만 딱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그 에테르를 한번 관측하려고 했는데요. 마이컬슨 몰리 실험입니다. 자,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반거울을 통해서 일부는 투과해서 이렇게 오고요. 일부는 반사돼서 이렇게 오는데 빛 검출기에서 두 빛을 검출해 보면
자, 에테르가 만약에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자, 위아래와 좌우로 움직이는 빛의 시간 차이가 날 것이다. 속도 차이가 나서 시간 차이가 날 텐데 자, 아무리 실험을 정밀하게 했을 때 시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테르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상대성 이론을 출발하려면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성 원리인데요. 자, 정지하고 있는 우주선과 등속도로 가고 있는 우주선을 생각해 봅시다. 자, 컵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 정지했을 때 물의 표면은 수평을 유지할 겁니다. 하지만 일정한 속도로 갈 때도 물의 표면은 수평을 유지할 겁니다. 공을 던지면 자, 위로 다시 내려오겠죠? 중력에 의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하지만 등속도로 가도 던지면 다시 내려옵니다. 밖에서 보면 폼을 쏜 운동이지만 자, 안에서는 다시 자신의 손 위로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정지했으나 등속도로 가나 그 안에서 물리법칙은 똑같이 성립한다. 구분할 수 없다. 그것이 상대성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광속 불변 원리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자, 후레쉬를 킵니다. 후레쉬를 키는데 빛의 속도로 이 사람은 보게 될 텐데 후레쉬가 V의 속도로 날아오면서 빛을 쏴주면 이 사람이 보는 빛의 속도, 또 후레쉬가 뒤로 V로 가면서 빛을 쏴줬을 때 이 사람이 관측한 속도, 후레쉬가 날아오면서 이 사람은 로켓 타고 V-로 갔을 때 빛의 속도는 자, 이 사람은 정지했죠? 등속도로 가죠? 다 관성좌표계입니다. 그때 빛의 속도는 바로 모두 다 C로 일정하다. 그것이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자, 현상들을 관측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자, 우주선이 정지했을 때 가운데에서 빛이 출발하면 양쪽에 똑같은 거리에 떨어진 센서에 동시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우주선이 V의 속도로 가고 있다. 그러면 정지했으나 등속도로 가나 동시에 도착하게 되겠죠. 이 사람은. 그런데 이걸 밖에 있는 빨간 사람이 봅니다. 그러면 빛이 가는 동안에 두 센서가 아주 조금씩이라도 이동하죠. A 센서는 마중 나오고요. B 센서는 도망갑니다. 그러면 빛이 간 거리가 달라지겠죠.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누구 먼저죠? 자, A 먼저 도착한다. B는 나중에 도착한다. 즉, 이 사람이 봤을 때, 까망이가 봤을 때 동시는 빨강이가 봤을 때 동시가 아니다. 그러나 둘 다 맞는 말을 한 거죠. 그죠? 그것을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살짝씩 그려보면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길이 수축인데요. 자, 길이 수축은 쉽게 설명하면 자,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가 수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까망이가 있고 이 우주 바깥에 빨강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까망이는 우주선을 타고 V의 속도로 갑니다. 그런데 까망이와 우주선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까망이는 우주선이 정지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우주선의 길이는 까망이가 봤을 때는 정지했고요. 빨강이가 보면 우주선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길이가 수축하나요? 누가 봤을 때 우주선이 움직이죠? 예, 빨강이가 봤을 때 길이가 줄어들게 관측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고유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유 길이는 정지해 있는 물체의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망이가 봤을 때 우주선은 자신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지해 있죠. 까망이가 봤을 때가 고유 길이고요. 빨강이가 보면 우주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고유 길이보다 더 줄어들게 관측이 됩니다. 자, 이번엔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를 볼게요. 자,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를 라지 L이라 그러면 이 화살표의 길이가 바로 거리가 되겠죠. 자, 이 화살표, 큰 화살표는 까망이가 봤을 때 정지했을까요? 빨강이가 봤을 때 정지했을까요? 자, 빨강이는 여기 정지했죠? 지구와 목성도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까망이는 죄송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가면서 보기 때문에 우주선을 타고 가면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네, 우주선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유 길이는 이 까망이가 본 길이가 화살표가 움직이죠. 그래서 빨강이가 본 게 고유 길이고요. 까망이가 보면 이 길이가 더 줄어들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움직인다, 정지했다 하는 것은 관찰자 중심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 팽창으로 넘어갑니다. 자, 시간 팽창. 시간 팽창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예. 움직이는 시계가 어떻게 간다? 느리다. 요거를 시간 팽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가 있는데 안에 탄 까망이는 빨강이라 그럴게요. 까망이는 자기 시계는 움직이지 않죠. 자기 옆에 있습니다. 똑같이 1, 2 갑니다. 그런데 까망이가 우주선 타고 가면서 빨강이 시계를 보면 이 빨간 시계는 까망이가 가면서 보니까 움직이죠? 예,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까망이는 빨간색 시계를 봤을 때 자기 시계보다 더 느리게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빨강이는요? 빨강이는 자기 옆에 시계가 있어요. 그대로 갑니다. 하지만 빨강이가 까망이 시계를 보면 날아가죠? 그래서 빨강이는 자기 시계보다 까망이 시계가 더 느리게 간다라고 관측을 하는 거죠. 역시 누가 맞았다 틀렸다 얘기할 수 없이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움직이는 시계가 느리게 가느냐? 여러분 교과서에서 많이 본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주선 안에 빛시계를 놔두고요. 여기 까망이가 타고 있습니다. 빛시계가 한번 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1초, 2초 이렇게 1초, 2초, 2초 걸린다고 생각해 보면 자, 이게 V의 속도로 가도 마찬가지로 까망이는 2초라고 관측을 하겠죠. 그런데 밖에 있는 빨강이가 이 시계를 봅니다. 그러면 빛이 올라가는 동안에 우주선이 앞으로 가죠. 그래서 빛은 이런 경로로 보입니다. 반대로 빛이 내려오는 동안에 우주선이 가기 때문에 빛은 이렇게 가죠. 즉 빨강이가 본 빛의 경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는 까망이가 보나 빨강이가 보나 똑같죠. 그렇다는 얘기는 1초에 빛이 이만큼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 2, 3, 4 자, 빛이 왕복할 때 빨강이의 시간은 4초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빨강이 입장에서 자기의 시계가 4초가 가는 동안에 1, 2, 3, 4 가는 동안에 까망이의 시계는 1, 2 느리게 갔죠? 네, 그래서 빨강이 입장에서 자기 시계는 똑같이 가지만 까망이의 시계는 더 느리게 간 겁니다. 자, 이때 고유 시간이 뭔지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고유 시간은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사건, 끝나는 사건, 이 사이의 시간 간격이죠. 그걸 시간이라 그러는데 이 두 사건, 시작 사건과 끝나는 사건이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난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빛이 출발했죠. 까망이 입장에서 봅시다. 출발, 도착. 똑같은 장소에서 출발, 도착했죠? 이 시간이 바로 고유 시간이에요. 빨강이 시간, 출발한 곳과 도착한 곳 두 사건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고유 시간이 아니죠. 고유 시간은 출발 사건과 도착 사건이 동일한 장소에 일어났을 때 고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유 시간이 시간보다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량, 에너지, 동등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E는 mc제곱 많이 들어봤죠? 즉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에너지가 질량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정지 에너지라는 것이 있어요. 정지에 있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없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자, 그러나 이 질량이 정지에 있는 질량이 에너지가 되면 에너지로 전환되면 역시 엄청난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빛의 속도의 제곱이 곱해져서요. 그죠? 그걸 정지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0를 우리는 정지 질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냥 질량은 뭐죠? 자, 빛의 속도로 어떤 물체가 정지했을 때 질량을 m0지만 빛의 속도에 근접할수록 질량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에 다다르면 질량이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질량도 역시 정지 질량과 그냥 움직일 때의 질량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케플러 법칙에서 두 가지를 잘 구분해 보면 가까운 곳에서 도는 놈은 먼 곳에보다 가속도가 어땠죠? 네, 가까울수록 컸습니다. 힘이 세니까요. 두 번째, 속도는 어떻게 돌아야 둘 다 유지할 수 있죠? 자, V1과 V2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빨랐습니까? 가까울수록 그렇죠. 빨리 돌아야 된다. 무한히 떨어진 C를 생각해 보세요. 거의 힘이 없기 때문에 거의 가만히 있어도 얘는 속도가 느려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 둘은 더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더 빨라진다. 기억해 두시고요. 상대성 이론에서 고유 길이는 정지한 길이, 그냥 길이는 수축한 길이. 그래서 고유 길이가 크죠. 고유 시간은 빛시계 똑같은 장소에서의 간격. 그냥 시간은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빛이 움직일 때의 시간 간격이니까 당연히 고유 시간이 더 짧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